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남성의 범행 동기도 드러났습니다. 잔혹한 범행의 이유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봅니다. 자, 이 소식 저희가 한 두어 번 전해드렸는데, 자, 이 기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경남 양산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해서 사체를 훼손하고 불까지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3시쯤에 양산시에서 한 쓰레기 더미에서 불꽃이 튄다는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에 이 쓰레기 더미 안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경찰은 신원 파악에 나섰고 같은 날 피해자와 동거 관계에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범행이 벌어지기 전까지 2년 정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죠. 도박빚 때문에 결국 동거녀를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가 도박빚에서 비롯된 싸움이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 결과도 남성이 이제 도박빚 문제로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이제 범행에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앞서 남성 경찰 조사에서도 지난 11월 말쯤에 술과 담배 등의 문제로 여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려서 숨지게 했다. 이렇게 범행 이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 이 남성이 끝내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범행을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증거를 딱 들이미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시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말다툼 후에 이 동거 여성이 집을 나갔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범행을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났던 11월 달에 두 차례 걸쳐서 이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소지하고 이동하는 그 영상이 CCTV에 찍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이 남성이 결국에는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결국 CCTV네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폐쇄, 회로 그런 어떤 CCTV가 범죄 역할을 굉장히 많이 발견에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CCTV에 있는 촬영 화면이 두 개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첫 번째 화면은 시신이 발견된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해서 그 범행 남성이 불이 난 사고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 또 하나의 CCTV에서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사건 전날 7일 날이었죠. 7일 날 밤에 비닐봉지를 들고 한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로 인근에 갔다가 비닐봉지를 들고 왔으면 그걸 들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을 추궁하다 보면 그에 대한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부인할 수 없었던 결정적 증거 DNA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거녀는 실종됐고 실종된 이후에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나는 동거녀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된 상황이라 이 시신만 보고 신원을 특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훼손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출한 DNA와 대조할 DNA 군이 필요한데 이때 동거녀가 피해자일 거라고 일단 추정을 했던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동거녀가 썼던 칫솔 또 집에 있었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동거녀 가족의 DNA까지 받아서 지금 이 사체의 DNA와 이제 감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치한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피고인이 됐지만 이 남성도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고 계속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부인과 무관하게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시신을 정말 훼손했던 거는 자신이 일단 용의선상에 오를 걸 우려했기 때문이었겠죠.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말하기 좀 힘들지만 굉장히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그 훼손된 시신 일부가 있는 장소에 이제 방화를 했다라는 점은 완벽한 어떤 완전 범죄를 꿈꾸었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포렌식 기술은 그러한 어떤 화재를 통해서라도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DNA를 정확하게 확인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절대로 이렇게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범행을 하면 형량만 올라가지 그 범행을 절대로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없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수습 기자 연수를 받으면서 국과수 참관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신에 그러니까 이 불에 완전히 타서 훼손된 시신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와, 이런 시신에서도 어떤 단서를 찾아낸다. 이게 참 신기하네요. 자, 이러면은 말이죠. 이 남성, 60대 남성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일단 동거녀와 도박비 때문에 다투는 과정에 살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발적이냐 우발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하나 남겠습니다만 일단 명백한 살인죄고요. 그다음에 사체를 손괴해서 여러 군데 나눠버렸으니까 사체 손괴, 버린 것은 사체 유기, 거기다가 마지막에 쓰레기 더미에다가 봉지를 넣고 불에 태웠었죠. 일반 물건 방화에 그건 역시 사체 손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통상적으로 살인이 우발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가 이제 나중에 양형에서 중요하게 될 텐데 예. 우리 고유정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체를 좀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범행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살인 사건보다 훨씬 중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최고 무기징역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유기징역의 상한 가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승 의원님, 일단 유족들의 이 충격, 유족들의 아픔, 이거는 참 어떻게 좀 따로 어떤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든단 맞습니다. 말이죠. 사실 범죄를 막지 못했는 국가의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유족들에게서는 긴급 유족 장례비를 이제 지원했고, 앞으로 있는 공소 유지 이후에 이 피해 가족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국가는 제1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니까요. 이 그렇죠. 피해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